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내용이 또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란 관련으로 트통에 지금 체스 게임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막힌 소식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딱 어느 거 하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아주 인트레스팅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타냐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네타냐후가 이제 죽었다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제가 지난번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그 있던 처소에서 뭐 죽었다는 소문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독일로 갔다 뭐 이런 소문이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비디 네타냐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드러내서 내가 죽었다는데 나 이렇게 살아있어 하면서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분명히 AI 인공지능이 만든 비디오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냐면 그 왼쪽 그 손가락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그 AI가 좀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엄지손가락 다음에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AI 비디오 이런 걸로 드러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근데 제가 받는 그런 인텔 거기서 이제 확인을 아직 안 해줬어요. 그 사람의 살아있냐 저 세상으로 갔냐는 걸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독일에 갔다 이 소리는 이제 그것도 소문이긴 한데 그래서 네타냐후가 그 지금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그 사람의 귀추가 지금 주목이 되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슈퍼땡스 보내신 분 박케이님, 그 다음에 김수진님,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신 분 김수진님, 한정숙님, 다들 단골로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감사드리고 우선 디스클레이머 하겠습니다.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는 라나방송TV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그 밀리터리가 이제 그 뭐 장군들이나 뭐 커맨더들이나 그런 전부터 오래 있었던 또 나이도 지긋한 그런 올드 가드들이 있죠.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나오는 새로운 장성들이나 이제 또 뭐 대령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탑 클리어런스,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라는 거는 뭐 보안 등급, 뭐 기밀 등급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상위 탑 클리어런스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 비밀 문서를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령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이제 어드머럴스, 에드머럴스는 이제 누구냐면 해군 제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비밀 문서를 접근해 보니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에일리언스, 그 외계인들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이제 곧 트통이 그런 관련 비밀 문서를 뭐 로즈웰, 뉴멕시코의 로즈웰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그 비밀 문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개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저도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인텔 커뮤니티는 이미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그 OPQR 할 때 세 번째 글자 거기가 이미 오래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로즈웰이 그러니까 is Roswell real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즈웰이 사실이야?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밑에 대답을 뭐라고 썼냐면 there is a highly classified 이렇게 썼어요. highest classified information 이렇게 썼어요. 가장 최고의 기밀이다. 이렇게 답이 거기 밑에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47년 뉴멕시코의 로즈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뭐 UFO가 떨어지고 뭐 외계인이 있고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개인으로 내가 외계인이 있다 없다를 믿는다 안 믿는다는 여기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소식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니까. 매드베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들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메신저라는 걸 늘 강조하죠. 제가 그거를 안 믿으니까 그거는 쏙 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고 그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 내가 믿는 거와 안 믿는 거에 상관없이 일단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늘 생각은 뭐 그런 정보가 뭐 공개돼서 나와 보면 뭐 알겠지 이런 정도로 오픈엔디드로 놔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외계인을 뭐 질색을 하죠. 안 믿고.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그런 나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있는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공개된 다음에 들어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럴 수도 있고 who knows. 그래서 그런 관련으로 제가 분명히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뭐 나와보면 알겠죠.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쏙 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에일리언 관련으로 굉장히 지금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개한다는 것으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런 얘기가 이제 앱스 땡땡 파일이 공개됐었던 것 같이 공개될 거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군 장성이라든가 대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급을 가진 젊은 세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브리핑을 듣고 그 지금 공군에서 나온 그 소식인데 이게 이제 인텔인데 그 오랫동안 이런 알려져 있던 것들 그런 거를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 일반 인류가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스타게이트나 아리촉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것들인데 이런 것이 전부 에일리언 관련들인 작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독일에서 그 많은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온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 그 페이퍼클립이라는 제목을 달고 제가 방송을 하나 길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치 때 일하던 과학자들을 대거 미국으로 데려왔고 그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였던 프레스캇 부시가 그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많은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미국에 와서 나사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국방부의 달파 그 프로그램 국방선진연구소 뭐 이렇게 하는 달파도 만들고 그 여러 가지 거기서 나와서 컴퓨터가 나오고 거기서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양산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우리들이 지금 쓰는 인터넷은 달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국 그 에일리언 그러한 에일리언에 대한 그 공개가 곧 있을 거다, 앞으로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지금 이 정보로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좀 다른 얘기인데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한 약 2,500개의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랄지 TV 쇼랄지 뭐 다큐멘터리든지 이런 거를 미국 국방부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라든가 아이언맨이라든가 탑건은 뭐 그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톰 크루스 그 사람이 나온 영화죠. 그래서 그러한 영화들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국방부에서 장비도 제공해주고 기술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그 자문도 해주고 그래서 적극 지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만들 때. 근데 그럼 왜 그랬느냐 국방부는 국방부 미국 군대를 좀 파지티브하게 좋게 묘사하는 걸 조건으로 그런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때 시절만 해도 뭐 아이언맨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뭐 보면은 뭐 없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먼저 터트리고 영화로 만들면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에휴 저건 영화나 있는 거지 저게 실제적으로 저런 게 있겠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뭐 외계인 같은 그런 내용과 주제가 다루어지면 사람들한테 뭐지 저게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사이압이라는 거예요. 사이칼라지 오퍼레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일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야 라고 돌리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 결국 그런 것이 다 있었고 테크놀로지도 그런 식으로 적당히 소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암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좀 덧붙여서 MK 얼트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처음에 제수잇 우린 예수회라 그러는데 이게 그 원천지가 그 시작이 제수잇이 그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로 로마 제국 때부터 이루어진 거고 그때는 막 사람들한테 술을 먹이고 많은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MK 얼트라의 시작점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이제 밥 먹을 걸 안 주고 계속 굶게 하면서 또 테스트를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1700년대 1800년대는 그 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뭐 그러한 것을 여러 수단과 방법을 써서 그러한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고 자기네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그걸 고착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MK 얼트라가 딥스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아주 자기들이 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에 아주 흔히 쓰고 단골로 쓰던 것이 이 MK 얼트라라는 얘기를 과거 방송에도 했고 지금 심리전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플라즈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플라즈마 얘기는 몇 달 전 방송에서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물체가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의 서브스텐스가 뭐냐면 플라스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프로젝트에 사용이 되고 1970년대에 어떠한 붉은색 이게 액체예요. 그래서 레드 리퀴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멀큐리고 그게 이제 그 빨간색의 리퀴드인데 멀큐리.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저는 뭐 이번에 처음 이런 내용을 듣고 글쎄 이거를 뭐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제가 보통 이런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안 들어보신 것보다는 들은 게 낫다라는 생각을 늘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자면 70년대 80년대에 그 어떤 포탈을 열기 위해서 그 레드 리퀴드가 사용이 됐고
여러 번 그 스위스에 있는 CERN이라는 거, CERN이라는 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죠. 그게 이제 포탈 중에 하나인데, 그 딥스가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만들고 그 포탈을 열 때에, 그 굉장히 악한 애들이죠, 얘네들이, 딥스가. 그래서, 뭐 지구의 코어로 가느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를 그때 걔네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CERN, CERN이에요. 스위스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가 흰모자가 가서 완전히 폐쇄시켰다 그런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죠. 아무것도 CERN이 뭐야 그리고 모르는 분은 그게 좋은 소식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그 CERN은 지구, 그러니까 그 이 지하에 블랙 락이 있다 그랬죠, 제가. 그 회사 블랙 락 말고, 지구에 정말 검은 돌이 그 지하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해서 그런 포탈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딥스는 그걸, 를 통해서, 새로운 다른 디멘션, 다른 디멘션으로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에 그러한 레드 리퀴드가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이건 뭔 소리래 그러실 건데 근데 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이제 군대의 그 영 제너레이션 얘기했죠. 뭐 장군이라든가 대령이라든가 뭐 사령 커맨더들 그러한 캡틴들 뭐 그런 사람들은 현재는 이제 지금 어떠한 것이 감지되냐면 인류에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강력한 스피리추얼 에너지 시프트가 감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하고 영적인 에너지의 전환, 그런 것이 감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는 뭔 소리냐면 사람들이 지금 다 잠자고 있었잖아요. 이 시플들이. 근데 잠자고 있던 사람이 조금 서서히 깨어나나 봐요. 그래서 깨어나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니까 아까 말한 스피리추얼 에너지가 시프트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뭐냐고 왜 이렇게 되냐? consciousness shift. 사람들의 그 뭐 인식이랄까 그러한 깨어나면서 consciousness가 shift 하는 거예요. shift 바뀐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인류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하나도 깨어나지도 않고 다 시플들은 밤낮 시플 늘 답답하지요. 우리가 보기엔 우리 주위의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전체 인류를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서 그 아까 말한 파워풀 스피리추얼 에너지 시프트가 감지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하이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하이 레벨 시큐리티 클리어런스 그러한 그 보안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보안 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그 갖고 있는 모든 비밀 문서를 접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도나 지식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의 딥스들이 자행했던 그런 하던 그런 이블 그런 악한 행동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올해 2026년, 2027년도 계속되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공개 일반인들에게 그들의 모든 전모를 그들은 딥스 를 공개하는 해예요. 모든 게 다 이제 튀어나와요. 그 아까 말한 이제 에일리언도 그 중에 하나의 주제이고, 그래서 그러한 공개의 해예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미리 머릿속에 장착을 해 놓으시면
뭐 크게 놀랄 일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뭐 라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앱스 땡땡 같은 거, 파일 같은 거 공개했을 때 놀라지도 않았잖아요. 왜? 제가 지난 수년간 그 얘기를 해놨으니, 뭐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거기서 걔네들이 그 코로나를 미리 계획했다느니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자기네들이 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부 2%밖에 전체가 100이라면 2%밖에 공개 안 한 앱스 파일도 거기서 그러한 내용들이 컨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예를 들면 이제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제 제로 포인트 에너지 같은 거 얘기하던 사람들 있어요. 과학자나 뭐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협박 받을 수도 있죠. 너네 이런 거 하지 마. 근데 미 세계의 에너지를 누가 장악을 했냐면 그 오일로 록펠러가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완전 거의 뭐 단독 뭐 독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 제로 포인트 에너지 뭐 프리 에너지 이런 사람 얘기한 사람 있으면 다 숨어들었거나 입을 뭐 다물고 있거나 저 세상으로 갔거나 뭐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리고 과학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저 세상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who knows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플라스마 얘기 조금 아까 했죠. 근데 플라스마를 굉장히 연구하던 그런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앱스 땡땡이 그 하버드 대학 안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방송에서 과거에. 근데 그때에 과학자들을 많이 모았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 과학자들의 커뮤니티 에게 이제 많은 자금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왜 그랬냐 그러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뭘 연구하는지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자기네들에게 이롭고 인류가 알기 전에 미리 그거를 선취해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또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거를 혹시 연구하면은 그거를 이제 또 막아야 되고 등등.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를 미리 알기를 원했다. 이거 앱스가 땡땡이. 그 얘기는 뭐 과거에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살아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리빙 플라스마 에너지가 있다고 말하는 과학자가 있으면 그거는 엄청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꿔놓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리빙 플라스마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석유를 얻는 뭐 일이나 방법이라든지 또 전기를 얻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인류에게 큰 파장을 주는 일인데 그러한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까 말한 저 세상으로 갔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플라스마 리빙 에너지 얘기를 잠깐 더 하면 1920년 또 1930년대 그때에 사실은 그게 독일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국 그 기술이 독일에 있다가 제가 아까 말한 페이퍼클립 얘기했죠. 그래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거는 사실 오래된 기술이고 거기서 훨씬 더 발전해 가지고 1940년대 이후에 훨씬 발전해서 그 테슬라 트렌이라든가 또 뭐 스타게이트인가 이런 그 기술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일부 밀리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는
12년에서 그 기술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지하에 있었다 그랬죠. 제가 그들은 아주 그 딥스들은 지하에다가 모든 걸 숨겨놨다 그랬죠. 그래서 그 2012년에서 2014년 2016년까지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지하 덤이라 그랬어요. 덤은 이제 DUMB 지하 군사 시설의 약자인데 제가 일부러 풀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는 거를 매우 많이 들어가서 취득도 하고 흰모자가 또 거기 청소도 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2012년부터 16년까지 유난히 지하 시설을 많이 정화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과거에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요즘 요 며칠 사이에 트통이 이제 플립플라핑이란 말을 쓰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앱스 땡땡 파일 공개할 때 이랬죠. 공개하라니까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 앱스 얘기를 하냐. 그냥 무브한 아이 그만두고 딴 얘기해 아이고 이제 잊어버려 뭐 이러다가 또 누가 하면 그래 공개해야지 뭐 이러다가 항상 상반된 얘기를 비슷한 시기에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죠. 트통은 일부러 그런다고. 그것도 일종의 사이압입니다. 심리전. 그래서 플립플라핑으로 유명한데 이번에 그 이란 공습에서 쟤들 다 죽어서 말할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또 아이고 쟤네 이틀 정도 시간 주고 아니면 48시간 주고 아니면 또 우리가 공습할 거야 그러다가 또 다시 다음날 나와서 우리가 지금 이란하고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컨스트럭티브한 건설적 대화가 되고 있고 한 5일 정도 그냥 놔둘 거야. 그래서 그 지금 대화 중에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왔다 갔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내부 소식통 이란 내부에서 나온 그 와이어를 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컨퓨즈 된 거예요. 혼동돼 가지고 그 이란 혁명 수비대라든가 거기서 지금 트통이 누구하고 지금 딜을 하고 있대. 누가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너냐? 난 아닌데. 누구랑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란 내부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뭐라고 또 성명서를 발표하냐면 트통이 지금 거짓말 치고 있어. 우리 중에는 트통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란 말이야. 그러면서 트통은 지금 엄청나게 혼동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끼리 내부에서 엄청 싸웁니다. 혁명 수비대 또 과거 그 알리 카메네이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거기도 팩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파가 지들끼리 막 서로 막 블레임하고 또 지들끼리 마음에 안 들면 체포도 해서 잡아가도 가고 이런다 그래요. 서로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안에서 거의 쿠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누가 이 카메네이가 죽은 이후에 그 지도부가 거의 다 말살이 됐죠. 그리고 그 카메네이 아들도 지금 행방이 묘연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다들은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지금 파워, 자기의 그 권력을 위해서 권력 잡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권력을 가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트통이 지금 이러니까 기자들이 트통이 이제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거기 항상 이 사람이 타러 가기 전에 그 기자들이 모였으면 대답을 성실하게 잘해줍니다. 저는 트통이 하는 말을 굉장히 열심히 듣는 편이라 그랬죠. 왜? 그러면서 first hand information을 제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건 거의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숨겨진 의미 또 행간을 읽을 수가 있어요. read between lines라고 그래요. 행간을 읽는다. 그래서 누가 방송 들으면서 제가 간간히 영어 단어 얘기하는 게 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고 고맙다라는 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여러분들이
저런 걸로 단어를 썼구나 이러면 여러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란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냐 도무지. 그러니까 트통이 그 사람은 굉장히 most respected figure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내한테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 또 신변에 위험하고 말은 못하지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일반 방송에서 제가 들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받는 그 정보의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요 얘기를 하려고 오늘 방송에 지금 오늘 요게 백미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현재 파키스탄에서 제가 그 러시아의 그 푸틴의 거의 오른팔 같은 캐럴 드미트리 얘기를 많이 했죠 그동안. 근데 그 사람이 역시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정금융 쪽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이란에서 간 사람, 파키스탄의 사람, 또 캐롤 드미트리,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간 스티브 위트코프 이렇게 모여서 지금 그들이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요게 이 세상에서 아직 안 드러난 뉴스예요. 그런데 며칠 있으면 지금 제가 말한 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좀 미리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하는 거예요. 제3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파키스탄하고 이란하고는 뭐 그동안 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죠. 그래서 트통의 스페셜 안보이, 특사라 그럴까요? 스페셜 안보이인데 그 스티브 위트코프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 사람을 파키스탄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이란의 지금 아까 말한 most respected,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죠. 그 권력자라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은 이제 뱅킹 섹터하고 금융권하고 연결된 파워풀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하고 그 샤 오브 더 이란, 뭐 옛날에 이란의 이제 샤에 관계된 사람이 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러시아의 드미트리와 스티브 위트코프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만나서 뭐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는 그 군사 정보기관 밀리터리 인텔리전스라 그랬으니까 그거와 그 파키스탄에 있는 힘모자들 특히 그들이 지금 비하인드 씬에서 뒤에서 지금 피스 디어를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이 퍼실리테이터 그것을 지금 하는 거기 자기 여기 와서 해 뭐 이렇게 하고 그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말씀드리고 결국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모두에게 알려질 건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드미트리가 원래 X의 그 제가 OPQR의 세 번째 글자에 그 일을 엄청나게 X에 올린 사람이라 그랬죠. 그 사람 아주 그리고 뭐 그래서 그 사람이 또 X에 결국은 지금 이러한 일이 마치고 나면 또 올릴 거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통은 지금 일부러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이런 관련으로. 그러니까 트통을 우리가 어떤 그런 뭐 3차원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뭐 마두로 잡아온 거 지금 쿠바에 일어나고 있는 일 등등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트통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피스 평화 그 협상 때 러시아에서 드미트리가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파키스탄에서 스티브 위코프만 가가지고 그 이란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서 누구를 포함시켰냐? 러시아의 드미트리를 포함시켰다는 거를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엄청나게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뉴스지요,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 서로 모여서 새로운 파이낸셜 시스템도 만들어서 이 중동 전체 지역을 스테빌라이즈, 그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가게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통이 이제 5day 줬으니까 그 5일 정도 시간을 5day 윈도우를 줬으니까 한 5일 정도 그냥 일단 내가 국방부에게 아직 그 공습 같은 거 이제 하지 말고 중단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5day 윈도우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마쿠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말 한 가지 더 뉴스하고 나머지는 또 내일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이란이 4,000km 미사일을 쐈다. 그러니까 디에고 갈시아에 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그런 기술이 없는데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팩트는 뭐냐면 하나는 이제 중간쯤 가다가 떨어지고 다른 하나도 역시 끝까지 못 갔는데 4,000km 그 갈 수 있는 미사일이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로 유럽이 매우 당황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독일이나 베를린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UK라든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란이 지금 그런 기술이 있다 뭐 탄도미사일이든가 핵탄도 미사일을 그들이 쏠 수 있나 뭐 이런 그러한 4,000km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이번에 이제 알려졌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 재밌는 사실은 이란이 뭐라 했냐면 야 무슨 소리냐 우리 그런 거 없어 뭐 이러고 딱 잡아떼고 인도나 호주 같은 인텔리전스 정보국도 우리는 전혀 처음 듣는 소리야 모르는 소리야 이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뭐라 했냐면 그러면 미국이 미사일을 쐈냐? 이게 도대체 누가 주범이냐? 누가 그렇게 그러한 것을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나?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요것도 디벨로프가 이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식이. 그럴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가 이제 22개국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선다 그랬죠. 20여 개국이. 그래서 뭐냐? 트통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통이 이 협상에 아주 전문가죠. 전문가가 아니라 아주 예술 같은 Art of the Year, 협상의 기술이라 하는 책도 쓰고 그 실제적으로 본인이 그랬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평생 딜 메이킹만 했는데 내가 평생 협상만 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협상의 연속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제가 요 얘기만 우선 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통이 이제 그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 그 회사 회장을 할 때에 뉴욕에서 이제 어떤 파산한 철도 회사가 이제 펜 센트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자회사가 코모도라는 호텔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 밀리언 그거를 살 수 있는 옵션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격길로 나간 거예요. 제가 지금 격길로 나가서 트통이 얼마나 협상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요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모도 호텔을 $10 밀리언에 사는 옵션을 얻고 그 건물을 $1에 $1에 뉴욕주나 뉴욕시 개발공사에 UDC에 넘겨요. 그러니까 UDC가 다시 트럼프 회사에 99년 동안 장기 임대를 줍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하얏트 호텔이 이제 그
코모도 호텔을 하얏트가 맡기로 하고 하얏트 이름 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와 하얏트는 재산세 대신에 대체 납부금만 내고 임대료로 40년 동안 낮게 책정이 돼서 뉴욕시는 재산세를 매년 4밀리언 달러, 400만 불씩 40년 동안 받는 걸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트럼프와 후속 소유주에게 약 4억 달러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통은 낡은 호텔을 공짜로 가져가고 세금 감면을 받아서 자기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렇게 호텔을 얻는 그런 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트통이 그렇게 out of deal, 그러한 딜 메이커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뛰어난 비즈니스 사업자라던 비즈니스맨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니 그 사람이 지금 제가 늘 말하는 5차원, 6차원의 이런 딜 메이킹을 하고 있으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쫓아가기도 힘들죠. 트통이 지금 그 묘수를 쓰는 데에 쫓아가기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좋은 얘기라 곁길로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람코라고 그 아랍과 아메리칸이 합쳐서 회사를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록펠러가 만든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좀 길어져서 요거는 내일 방송으로 넘기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멤버 안 하신 분들 멤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끌어가는 라나 방송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속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라나 방송 커뮤니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크게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많은 사람이 깨어나게 하는 데에 매체 촉매가 되는 그러한 라나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라나였습니다.